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83건으로 전달인 3,845건에 비해서 22.4%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에 2,981건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소강 국면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부동산원에서는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일이지만 가장 쉬운 길 드림부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금리 기조의 대출 규제 강화, 집값 2차 하락 등 여러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7로 지난주 85.3에 비해서 0.6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6월 12일 84.6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10월에 88.3을 기록한 이후 5주 연속 하락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2차 하락 우려와 고금리 기조,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이죠. 이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은 부동산 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면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집주인이 사겠다는 주택 수요자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동북권이 82.2로 서울 5개 권역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아무래도 서울 외곽 지역은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에 비해서 대출 의존도가 좀 높은 지역이라서 금리 상승이나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겠죠. 고가 아파트들이 포진한 동남권, 즉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동남권도 10월 말 90선을 돌파한 뒤 하락을 전환하여서 이번 주까지 5주 연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 지수가 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거래 회전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매매 수급 지수도 이번 주 87.9로 10월 30일부터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1% 떨어지면서 29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한 건 지난 6월 셋째 주에 마이너스 0.01%를 기록한 뒤 처음인데요. 최근 아파트 거래량 위축 현상도 뚜렷한 것이 한몫을 하고 있겠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83건으로 전달인 3,845건에 비해서 22.4%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에 2,981건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소강 국면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부동산원에서는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대출 규제 강화, 실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서 집값이 하락 추세에 놓였다라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조정장이 오고 있는 걸까요? 이번 반등장 때 집값의 상승세를 가장 유도했던 것은 바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죠. 그것도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핵심지 입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현재 꺾이고 있다는 거죠. 올해 5월 넷째 주 22일 기준으로 6개월 반 만에 다시 상승세가 꺾인 것인데 집값 하락의 지지선 역할을 하는 전세가는 아직도 상승 추세입니다. 매매가는 점점 조정을 하고 있고 전세가는 오르고 있는, 즉 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 커진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시장의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하면서 가격 메리트 있는 매물이 나올 경우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하락에 이르렀으니 실수요자인 나도 내 집 마련 준비를 멈추고 전세를 한 턴 더 살아야겠다. 저는 실거주 한 채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적인 입장에서 수도권을 꼭 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인구 현상에 대해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40년만 되어도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에만 가구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단기적인 관점으론 지방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실수요자 입장에선 한번 집을 사면은 그래도 장기간 보유할 확률이 높은데 투자 성공 확률을 올리기 위해선 수도권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을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가 부진하면서 아파트 값이 한동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만 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계약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313건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올해 1월 이후로는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저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저점을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무릎에서라도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적어도 수도권 시장에서는 아직 유효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모니터링이 기회를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